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전 세계 인구 70%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10년째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기업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멋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 분야의 탑 중의 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소문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푸른 행성.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이것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바로 물입니다. 물은 지구에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단순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넘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구에는 물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나 지구에 물이 많은데 전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식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50년이면 세계 인구 70%,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약 5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토록 풍부한 지구에서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물 중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분류된 것은 겨우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5%는 바닷물이죠. 2.5%라도 다 마실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빙하 등 마실 수 없는 상태의 물을 제외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담수는 1%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물 부족에 대한 심각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이것을 타파할 지식이 있습니다. 인류는 생각했죠. 마실 물이 부족하다면 저기 있는 저 바다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 해수담수화가 등장했습니다. 해수담수화 기술의 시초는 1593년 신대륙을 항해하던 선박이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수증기를 모아 식수로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이 현대로 넘어와서 기계 설비를 통해 대량으로 담수를 만들어내는 플랜트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 해수 담수화 시장은 블루골드라고 불리며 세계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률이 정말 미쳤기 때문인데요. 2018년을 기준으로 18조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매년 15%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10년째 꽉 잡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 구두산중공업 현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은 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의 점유율 1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수담수화 산업의 전체 규모의 80%인 다단 증발법에서는 무려 40%라는 놀라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토록 오랫동안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두산은 전 세계 유일무이 3대 해수담수화 방식 RO와 MSF, MED의 기술과 실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산의 또 다른 무기, 턴키와 원모듈. 두산은 설계만 하고 다른 부분은 하청업체에게 맡기는 경쟁 업체들과는 달리 설계, 제작, 구매, 시운전, 성능 시험까지 모두 두산이 아는 턴키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은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담수 증발기를 국내 공장에서 완벽하게 조립해 통째로 출하하는 원모듈 공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습니다. 특히 이 원모듈 공법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업적, 사막 한가운데 만든 인공 오아시스, 호자이라 소화를 담수 플랜트 수주 때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전략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일무이한 무기들로 두산은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두산이 해수담수화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후발 주자에다 선진 기업들의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아주 서러운 기업이었죠. 1970년대까지는 경제 부흥기를 맞은 일본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이 해수담수화 시장을 장악한 상태였고 한국이 발을 들이려 하자 터스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런 기술이 없던 두산은 미국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기술을 빌려야만 했는데요. 선진 기업들의 터스와 눈치에 온갖 서러움을 다 겪은 두산. 이쯤 되면 더러워서 포기한다 라고 할 만한데 오히려 두산은 의지가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우리 기술을 꼭 만들고 만다 이런 의지가 타올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두산이 기술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내몬 자극제가 된 것이죠. 두산은 물 부족 국가로 유명한 중동 국가들을 세계로 향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해수담수화를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랜트 설계와 시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당시 중동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남다른 시공 능력으로 신뢰를 쌓아둔 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첫 수주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등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신뢰를 쌓아나갔는데요. 이렇게 쌓아온 신뢰들을 두산에게 대박 수주를 안겨주었습니다. 2018년 오만 정부의 국책기관으로 선정된 사르키아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2018년 3월 UAE에 공식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에게 아부다비 왕세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국가에게 한국의 해수담수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물 부족 사항을 해결하고자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한 것인데요. 중동 국가들의 러브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400억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이죠. 2025년까지 이 플랜트가 완공되면 하루 동안 약 2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60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집트와 MOU를 체결하며 이스마일리아에 하루 35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10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산이 지어온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는 매일 776만 톤의 담수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양이지만 세계에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인구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아직도 성장한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장이 블루고드인 것입니다. 뒤늦게 이 시장의 가치를 알아보고 뛰어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두산에서는 2018년부터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워터 운영 시스템 DSWW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시공 간의 제약이 없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보니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도 가능하고 관련 정보를 모아 빅데이터화 시켜 알아서 분석해 화학 제품의 사용량과 막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을 최적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손에 거머쥐고 있는 이 블루고드 절대 빼앗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산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만큼 국민들이 알아준다면 얼마나 더 힘이 될까요? 한국은 반도체도 조선소도 강국이지만 해수담수화 시장에서도 강국 중에 강국이라는 사실, 오늘 제대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